안녕하세요. 윤석열 일당의 MBC도 KBS처럼 만들려는 방송장악 시도가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이진숙과 김태규 두 명이 급하게 임명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기룡, 이우용, 임무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했습니다.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들 6인은 MBC 사장에 대한 즉각 해임에 나서면서 MBC를 땡윤뉴스로 만들 새로운 낙하산을 안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지된 것입니다. 이진숙은 지난달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출근하자마자 부위원장인 김태규와 함께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83명의 400만 자가 넘는 지원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회의하면서 의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난 5일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은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여기에 승소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로부터 탄핵되어 직무정지돼 있는 이진숙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 MBC 본부는 성명에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변호인단을 통해 제기한 원고 적격성 문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부존재,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 임명처분의 하자 없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 등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라며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존재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국민의 상식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뜻도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 역시 27일 성명에서 언론계, 시민사회, 사법부로부터 판판이 탄핵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의 말로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가라며 가망 없어 보이는 언론장악을 고집하다 처참한 몰락의 길로 들어설 텐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로 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스스로 나서는 것만이 이 사태의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성명에서 이번 판결 의의에 대해 짚으며 윤석열 등을 향해 민주주의에 맞서는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릴 것 국힘은 윤석열이 거부한 방송사법 논의에 동참할 것 부위원장 김태규 사퇴시킬 것 정상적인 방통위 구성 및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측에서 전임자인 이동관 김홍일처럼 도망가지 않고 버티기에 나서며 탄핵 심판까지 오르게 된 것이 도리어 MBC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 셈이 됐습니다.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고수한 것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처럼 윤석열 일당의 MBC 장악 시도가 장벽에 부딪혔지만 여전히 다양한 난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진숙이는 탄핵 직전 친윤 성향이자 과거 종편 판넬로 수시로 출연했던 민영삼 씨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사장에 앉혔는데요. 코바코는 방통위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MBC의 방송 광고 판매를 위탁 대행하는 곳입니다. MBC는 사기업을 상대로 직접적인 광고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 역할을 코바코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민영삼이 수장으로 앉게 된 코바코는 MBC가 광고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각종 압박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지요. 정부 압박은 물론 코바코 때문에 광고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당연히 MBC의 경영에 있어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경영진에게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영삼은 정치적 철새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습니다. 민영삼은 과거 줄곧 민주당 계열 정당에 몸담고 있었으며 18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회 전략본부장을 지냈다가 2017년 19대 대선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특보를 지낸 바 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선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분리된 민주평화당에서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국힘 전신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확실히 친윤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호남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친윤으로 노선을 튼 자들은 박주선, 김동철, 조배숙, 김경진 등 많았는데 민영삼도 그런 사례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민영삼은 지난 1월 모 유튜브 방송에서 김경률 당시 국힘 최고위원이 김건희의 드올백 수술을 두고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자 인격 모독, 인격 말살이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너무나 허황된 비유라면서 여당 지도부가 해선 안 될 말을 한 것이라고 김건희를 감싼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결점이 없어 김건희를 악마화하려 한 것이라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민영삼은 또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두고 이를 보도한 MBC에 대해 용화대의 제재가 가해진 데 대해서도 언론 탄압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조선일보 탄압한 게 언론 탄압이다. 기자실 대못질한 것하고 문재인 정부 때 조선일보 곤란하게 하려고 장자연 사건 수사한 것이 언론 탄압이라 우긴 뒤
MBC가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편을 겪는 것으로 함께 취재 편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용화대를 거듭 두둔한 바 있습니다. 민영삼은 또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찐윤 후보를 자처했습니다. 당시 정견 발표회에서 민노총 소속으로 노영방송이란 오명을 들을 정도로 편향적인 방송을 하는 좌파 언론노조에 맞서 공정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코바코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있었던 지난 6월 14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재명이 몸부림치는 그런 것도 힘이 빠지는 거다. 개구리가 뒤지기 전에 다리 쭉 뻗는다. 이재명 대표는 금년 정기 국회 때까지 다리 쭉 뻗다가 찍하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을까라고 막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TV조선이나 채널A와 같은 종편 출연을 하면서 수시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민영삼은 방송 출연은 수시로 하지만 정작 경영을 해본 적도 미디어 관련 전문성을 쌓은 적도 없습니다. 그동안 40년 가까이 정계를 기웃거렸지만 공직 경험은 지난 95년 서울시의회 의원 한 번 당선된 것 외엔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일당들이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낙하산 자리 안겨준 셈이지요. 시민들로부터 이미 외면받은 지 오래인 윤석열 일당이 절대 방송장악 시도를 멈출 리는 만무합니다. MBC에서도 KBS처럼 기미가요가 흘러나온다거나 뉴라이트들이 국부로 떠받드는 이승만을 미화시킨 다큐를 방송하고 싶어 하겠죠. 이는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한편으론 MBC 구성원들이 이런 방송장악 시도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 이번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작 그렇게 망가져가는 와중에도 내부에서 저항하는 목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는 KBS와는 대조적인 겁니다. 방송장악을 저지하는 방송사법, 즉 윤석열이가 2번이나 연달아 거부한 그 법안을 왜 문재인 정부 때 처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180석 이나 있기에 모든 법안 처리는 당연했는데 말입니다. 이를 두고 MBC 출신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시습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뼈아픈 대목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때 방송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을 때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실책이라며 그건 성찰하고 민주당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그때 우리가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시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성찰의 바탕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방송 사법 반대 오더가 나온 이유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그러니까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돼야지 적당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 4개를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116명, 국민의당 37명, 정의당 6명, 무소속 3명 등 국회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7대4와 6대3으로 돼 있는 여야 추천 공영방송 이사의 비율을 7대6으로 변경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도입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때 정부와 여당 측이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방송 사장에 보다 정치적 중립인 인물이 앉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6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기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이듬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를 받지 않는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겠느냐 라며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에선 태도를 바꿔 방송법을 다루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토의해본 결과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2018년 12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박홍근 법안에 국민추천이사가 추가된 내용이었는데 박홍근 법안과 방통위 의견서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꾼 특히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태도가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정필모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25명의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시청자 사장 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며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임명 제청하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남아있었기에 통과가 가능했지만 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선 뒤늦은 숙제를 하려고 하는 셈인데 현 상황에선 아무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KBS에 이어 MBC마저 장악하려는 윤석열의 거부권에 의해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의 방송 장악 걱정도 결국엔 문재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해야겠습니다. 문재인이 5년 임기 내내 개혁과제를 단 한 가지도 통과시킨 것이 있었는지요? 문재인과 그 측근들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폼을 잡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과시키려 하자 이를 앞장서 가로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지지율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 시끄러운 일에는 회피하기에만 바빴다는 것이 방송사법 관련해서도 드러난 셈이랄까요? 당시 방송법이 통과되는 데 있어 발목을 잡았던 민주당 내부 인사들은 당시 일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죄부터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국힘이나 언론에서 내로남불이니 공격해도 둘러댈 말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한편으론 이재명 민주당에서 문재인의 유산을 하나라도 더 지워야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고 할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